세탁기나 만들던 회사, 우리가 LG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탁기 회사 앞에 지금 미국의 AI 거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은 이미 천재적인 두뇌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두뇌가 움직일 몸이었죠. 그리고 그 몸에 관절과 근육을 쥔 회사가 스마트폰을 접고 조롱받던 한국의 LG였습니다. 도대체 LG는 세탁기로 무엇을 만들었길래 젠슨 황까지 직접 손을 내민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왜 결국 여러분의 일자리 그리고 통장과 연결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는 이미 다 됐다고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처럼 대화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똑똑한 AI가 아직 우리 집 설거지 하나를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빨래를 개주지도 못하죠? 사람이라면 5살 아이도 하는 일을 그 대단한 AI는 왜 아직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막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 AI가 덜 똑똑해서 그렇다고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벽은 두뇌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AI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두뇌입니다. 칩과 모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다른 하나는 그 생각대로 현실의 물건을 직접 짚고 움직이는 몸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관절과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수백조 원이 쏟아진 곳은 거의 다 두뇌 쪽이었습니다. 더 똑똑한 칩, 더 영리한 모델을 만드는 경쟁이었죠. 그 두뇌 경쟁의 왕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로봇을 위한 두뇌를 사실상 다 갖춰놨습니다. 로봇이 가상세계에서 수만 번 미리 연습하게 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로봇이 갖춰야 할 기본기를 통째로 담은 AI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모스라는 게 핵심인데요. 로봇이 물건을 집을 때 그 무게가 얼마인지, 표면이 미끄러운지,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가상에서 수백만 번 미리 계산하게 해주는 시뮬레이터입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로봇에게 필요한 생각하는 법을 거의 완성해 놓은 셈입니다. 자, 그럼 두뇌가 이렇게 똑똑해졌으니 로봇이 척척 움직여야 할 텐데요. 여기서 지금 손에 든 컵 하나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컵을 들 때 무게를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미끄러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힘을 조절하죠. 너무 약하면 떨어뜨리고 너무 세게 주면 깨트립니다. 이번엔 로봇팔이 계란을 깨트리지 않고 집어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미세한 힘 조절을 기계로 똑같이 해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명령을 현실에서 받아낼 몸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조차 그 엔비디아조차 이 몸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는 완성됐는데 정작 그 두뇌가 들어가 움직일 몸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좀 의외입니다. 우리는 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똑똑한 AI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막힌 건 정반대였습니다. 가상세계에서 수백만 번 연습을 시켜놔도 그 연습대로 현실에서 계란을 살짝 들 관절이 없으면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다시 말해 로봇 AI의 진짜 병목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물건을 직접 다루는 하드웨어, 바로 몸이었던 거죠. 두뇌는 엔비디아가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대체 누가 쥐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몸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급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 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어려운 급소는 어디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관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목 하나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컵을 들거나 문고리를 돌릴 때 손목 안에서는 수십 개의 근육과 힘줄이 미세하게 힘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의식조차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정밀한 힘 조절을 기계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일, 이게 바로 로봇이 막힌 진짜 벽이었습니다. 로봇에서 이 관절 역할을 하는 부품을 액추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사실 별게 아닙니다.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그걸 제어하는 드라이버를 하나로 합친 모듈입니다. 모터가 힘을 만들어내는 근육이라면 감속기는 그 빠른 회전을 힘센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변속기입니다.
드라이버는 그 힘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심경 같은 거고요. 이 셋이 한 몸이 되어 정교하게 맞물려야 비로소 로봇이 계란을 깨트리지 않고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주면 깨지고 너무 약하게 주면 떨어뜨리는 그 미묘한 힘의 경계를 매 순간 맞춰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그냥 부품 하나가 아닙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뻣뻣한 깡통처럼 움직이느냐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손목 안의 근육과 힘줄을 그대로 기계로 옮겨놓은 셈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절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 흉내를 내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는 이 관절이 무려 50개 이상 들어갑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무릎까지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그만큼 많은 관절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로봇 한 대를 만드는 원가에서 이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서 50%에 달합니다.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로봇이 그렇게 비싼 이유의 절반이 바로 이 관절값이라는 뜻입니다. 두뇌를 만드는 칩값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관절값이 로봇 가격의 절반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가장 비싸고 어려운 급소를 LG가 악시움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영어로 악시움, 축을 뜻하는 엑시스에 최고와 프리미엄을 더한 이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터와 드라이버, 감속기를 따로 놓는 부품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한 일체형 관절 모듈이죠. LG는 올해 초 CES 2026에서 이 악시움과 함께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홈로봇 클로이드를 나란히 공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 없다는 사실입니다. 관절을 하나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과 이걸 흔들림 없는 품질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LG는 그 어렵다는 대량 양산 능력을 가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창원 공장 파일럿 라인에서 초도 물량 양산을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다른 로봇 회사들에 이 관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렵다는 로봇의 급소를 하필이면 세탁기나 만든다고 조롱받던 회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LG였을까요? 그 답은 무려 6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LG였을까요? 가전회사가 어떻게 세계가 탐내는 로봇 관절을 쥐게 된 걸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로봇 관절의 핵심은 결국 모터거든요. 빠르게 돌면서도 힘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모터, 이게 관절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터를 직접 만들어 온 시간으로 따지면 LG는 따라올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LG가 모터를 처음 만든 게 1962년입니다. 올해로 64년째죠. 64년 동안 한 우물을 판 겁니다. 그 사이 기술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에 들어가는 AI DD 모터가 대표적이고 청소기에는 분당 15만 번을 도는 초고속 모터까지 넣었습니다. 분당 15만 번이면 1초에 2,500바퀴를 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터를 흔들림 없이 제어하는 기술, 이게 그냥 쌓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세탁기는 빨래 무게를 스스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맞춰 드럼이 도는 속도와 힘을 미세하게 조절하죠. 무거우면 천천히 힘있게, 가벼우면 부드럽게. 이게 사실 로봇 관절이 하는 일과 같은 뿌리입니다. 닿는 물건에 맞춰 힘을 조절하는 것. 세탁기 드럼을 정밀하게 다루던 그 손끝 감각이 그대로 로봇 관절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6년 연속 적자였고 쌓인 손실만 5조 원이었죠. 한때 화려했던 스마트폰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물러난 회사가 됐습니다. 주가는 오래 바닥을 기었고 사람들은 LG를 두고 세탁기나 만드는 회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그 시절 LG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한 스마트폰 전쟁을 포기했더니 오히려 미래에 급소를 주게 된 셈입니다. 세탁기나 만든다고 무시받던 그 회사가 알고 보니 64년 동안 로봇의 심장을 묵묵히 갈고 닦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말이죠. 스마트폰처럼 눈에 띄는 무대는 잃었지만 대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모터라는 기초 체력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LG는 지금 한 해에 고성능 모터를 4천만 개 넘게 만듭니다.
그 중심에 창원 공장이 있죠. 하루에 10만 개가 넘는 모터를 쉬지 않고 찍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그것도 정밀하게 모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세계에 몇 없습니다. 기술의 깊이와 만드는 양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곳은 더더욱 드물죠. 여기에 2024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봇 회사 베어로보틱스 지분을 51%까지 확보하며 아예 자회사로 품었습니다. 모터를 만드는 손과 로봇을 굴려본 경험을 동시에 손해준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뇌는 미국이 만들었지만 그 두뇌가 올라탈 몸의 관절은 64년 모터 내공을 가진 LG가 주고 있었습니다. 조롱은 사실 한 회사의 깊이를 보지 못한 데서 나온 거였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젠슨 황이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이 들 겁니다. 진짜로 세계가 LG를 인정한 걸까요? 혹시 우리끼리만 흥분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두뇌를 만든 사람 젠슨 황의 움직임입니다. 올해 열린 GTC 2026,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무대였습니다. 젠슨 황은 이 자리에서 현실을 학습하는 AI 월드 모델 코스모스를 공개했습니다. 로봇이 물건을 집을 때 무게와 마찰을 가상에서 수백만 번 연습하는 바로 그 두뇌죠. 그런데 그가 이 두뇌의 공식 협력사로 한 회사를 직접 무대 위로 불러올렸습니다. 그게 LG전자였습니다. 심지어 기조연설을 마무리하는 영상에는 LG의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가장 화려한 무대, 그 마지막 장면을 한국 가전회사의 로봇이 장식한 겁니다. 이게 한 번의 인사치레였다면 모릅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젠슨 황의 장녀이자 엔비디아 로보틱스 디렉터인 매디슨 황이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로 와서 류재철 CEO를 만났습니다. 두뇌와 몸을 어떻게 합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미국 실리콘밸리의 AI 황제 가족이 한국 가전회사 본사 문을 직접 두드린 겁니다. 그 동맹은 곧 그룹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6월 젠슨 황이 한국에 왔을 때 구광모 회장과 만나 협력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그 물증이 클로이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LG가 만든 로봇의 몸 안에 엔비디아의 로봇 전용 칩, 제슨 토르가 두뇌로 박혀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두뇌는 미국, 몸은 한국이라는 그림이 칩 하나로 실제 제품 안에서 맞물린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자칫 LG가 이 관절을 혼자서 다 만든다고 들렸다면 그건 사실 과장입니다. LG는 액추에이터 회사 로보티즈의 지분 약 7%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이 회사에서 약 2,400억 원어치 관절 부품을 사왔습니다. 또 SPG라는 회사와는 부품을 함께 개발하고 있죠. 즉 LG의 진짜 모습은 자체 개발과 외부 협력을 섞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이번에 한국에서 손을 잡은 곳이 LG 하나만도 아니었습니다. 4대 그룹과 차례로 만났죠. 그런데 저는 이 솔직한 진실이 오히려 더 든든하다고 봅니다. 혼자 다 만든다는 말보다 그룹 안에서 핵심을 직접 쥐고 모자란 건 협력으로 채우는 구조가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LG전자가 관절을 만들면 이노텍이 눈을 달고 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넣고 AI 연구원이 머리를 보탭니다. 부품 상당수를 그룹 안에서 조달하니 결국 원가가 낮아지죠. 화려한 두오가 아니라 이렇게 촘촘하게 엮인 공급망이 세계가 LG를 찾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LG는 정말 로봇 시대의 TSMC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LG는 정말 로봇 시대의 TSMC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한 시장조사기관은 2026년을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원년으로 봅니다. 전 세계 출하량이 5만 대를 넘어서고 1년 만에 약 700%나 늘어난다는 전망이죠. 700%가 잘 와닿지 않으면 100대가 800대로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로봇이 연구실을 나와 공장과 집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두뇌, 그러니까 AI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로봇의 관절은 누군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죠. 칩을 직접 안 만드는 회사도 TSMC에 가서 칩을 받아오듯 로봇을 만드는 누구든 결국 관절을 어딘가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 로봇 시대의 TSMC 자리를 LG가 노리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를 노리는 게 LG만은 아닙니다. 위협은 분명하죠. 먼저 중국입니다. 유니트리와 에지봇 같은 회사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둘이서 전 세계 출하량의 약 80%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국가 보조금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다른 한쪽엔 일본이 있습니다. 정밀 감속기 분야의 오랜 강자 하모닉 드라이브가 버티고 있습니다. 빠른 모터 회전을 힘센 관절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그 부품에서 일본은 수십 년 쌓은 안정성을 자랑하죠. 중국의 물량과 일본의 정밀,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셈입니다. 그럼 LG의 방어선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본 64년 모터 내공이고 다른 하나는 그룹 전체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부품 상당수를 LG전자, 이노텍, 에너지솔루션처럼 그룹 안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다는 건 곧 원가를 낮출 힘이 있다는 뜻이죠. 물량으로 미는 중국, 정밀로 막는 일본 사이에서 LG가 비빌 언덕이 바로 이 원가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G전자 주가는 연초 대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시점에 따라 2배가 훌쩍 넘는 상승이죠. 하지만 양산을 선언했다는 게 곧 완료를 뜻하진 않습니다. 초도 물량을 만드는 것과 세계 로봇 회사들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들뜨기보다 차분히 봐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로봇 부품 공급망이 누구 것으로 굳어질지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그 골든타임이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단기 주가의 출렁임이 아닙니다. LG가 외부에서 받아오는 협력을 얼마나 빠르게 자기 기술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그 속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탁기나 만든다고 조롱받던 LG가 64년 모터 내공으로 로봇의 몸이라는 급소를 쥐었고 엔비디아조차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혼자 다 만드는 건 아니고 외부 협력을 함께 끌어안는 구조 위에 서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3년에서 5년이 진짜 승부입니다. 두뇌가 아니라 몸을 쥔 자가 로봇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산업 반전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